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될 미적분 1. 여기까지가 이제 수능 과목이죠, 여러분. 이제 미분적분을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미분적분을 왜 배웠냐면 그래프를 그리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특히 미분 같은 경우는 어디서 그래프가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파악해서 내가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를 그리려고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분 같은 건 이제 밑에 면적이나 부피나 그런 거 구하려고 이제 개발이 된 게 이제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는 좀 그래프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미적분 1은 다항함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다항함수가 뭐냐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n차 함수들을 다항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미적분 2에서 배우게 되는 건 이제 여러분이 계수에서 하셨던 지수로그 함수 혹은 사인 함수 이렇게 특이한 애들을 미적분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지금 여기서는 다항함수만 미분하고 적분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미분 개념을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전에 필요한 게 지금 우리가 배울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을 배우는 이유는 미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인데 10조 펴시면 됩니다. 10조. 극한 개념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칠판에 y는 fx라는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이라는 게 뭐냐면 x는 a라는 점에 계속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한없이 가까이 가. 한없이 가까이 가. x가 a라는 점에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도 가까이 가고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는 건 그래프에서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실 때 이 점으로 모이죠. 그쵸? 이렇게 모이게 되는 점의 함수값을 극한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점이 되는 거랑은 달라요. 이걸 일단 기호를 어떻게 쓰시냐면 리미트 이게 극한이란 뜻이고 극한 x가 a라는 점으로 다가간다고 했지. x가 a로 다가가. 그때 fx라는 함수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게 극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그대로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그래프니까 이 점에 y좌표로 모여서 극한값이 fa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그 밑에 있는 예시 한번 설명드려볼게. 요거 유리함수 공통수학 2에서 혹시 하셨나요? 이렇게 분수함수로 되어 있을 때는 일단 분모가 0이 되는 애 점이 0에서 빼주셔야 된다. 그래서 얘는 x는 1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 인수분해에서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분하니까 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치? 그럼 fx 그래프는 x 더하기 1 그래프랑 비슷하게 생겼어. 요렇게 y절편이 1이고 45도로 올라가는 x 더하기 1 그래프인데 정의역에서 1이라는 점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 1,2였던 점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는 함수가 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fx예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한번 구해볼게. 일단 앞으로 리미트 이렇게 쓸 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는 과연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한번 볼게요. x라는 점이 1로 가까이 가. 그래프에서 한번 해보자. x가 1보다 작은 데서 가까이 가도 큰 쪽에서 가까이 가도 이 점으로 모이게 되죠. 이 점에 y좌표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x가 x좌표가 1로 가까이 가면 그래프 따라서 이 점으로 점점 모이게 되는 거고 y좌표도 1로 가까이 가면 그래프 따라서 여기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 이 점 자체에 가까워지겠지. 극한이라서 한없이 가까워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이 점의 함수값이었던 게 극한값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 뭐냐면 x가 a로 가까이 가는 거지 절대로 x가 a가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 여러분 밑줄 그어주셔야 돼요. 그 맨 위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질 때 a가 아니면서에 표시해 주시고
A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좋네. 그리고 그 중간에 두꺼운 글씨로 요식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식 밑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X가 A로 화살표 되는 건 X가 A가 아님을 유의한다. 마지막 문장. X가 A가 아님을 유의한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는 1에서의 함수값은 없는 거예요. 그 식이 뻥 뚫려 있잖아. 1에서의 함수값은 없는 건데 극한값이 2가 되는 거예요.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함수값은 뻥 뚫려 있어서 없지만 극한값은 존재하게 되는 거다. 이게 극한의 개념입니다. 한없이 각광이 다가갈 때. 자, 이제 무한대라는 개념도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 무한대 이렇게 그리는 기호 알고 계시나요? 팔 뒤집어놓은 모양이 무한대죠? 무한대는 어떤 상태이냐면 수가 아니라 계속 커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가 아니에요. 맨 밑에 봐봐. 무한대는 하나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 거기다가 좀 한없이 커지는 상태에다가 표시해 주세요. 상태야 상태.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해서 이게 수처럼 1 약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x가 한없이 커지는 거야. x가 계속 커져. 이렇게 될 때 함수값, 요 함수가 과연 어디로 가까이 다가가는지를 보시면 x가 커지니까 오른쪽으로 끝없이 가야겠죠. 어디에 가까워지니까 지금 4, 그쵸? 4라는 점근선에 가까이 가고 있지. 절대로 4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때 극한값을 4로 쓰시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면 저쪽도 마찬가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건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작아져. x가 계속해서 작아져 왼쪽으로 가다 보면 이것도 역시 점근선 4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4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요거 방향에 따라서 읽어주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극한으로 가고 그때의 y좌표를 읽어주시면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극한값은 그럼 점근선 기준으로 다한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값 자체가 극한값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0으로 x좌표가 가까이 가면 요렇게 원점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y좌표 0이 그냥 극한값이 되거든요. 이거 그냥 함수값 읽어주시면 됩니다. 함수값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쁘게 연속이 되어 있지 않고 불연속인 함수라고 합니다. 끊어져 있는 함수.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중에 이따가 배울 거예요. 일단 기본은 대입이야. 기본은 대입해서 함수값으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가 무한대의 개념을 배웠잖아. 그러면 이 함수가 x가 한없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프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면 y가 어떻게 되죠? 여기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도 무한대라고 하는 건데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발산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한대.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 네, 수령 설명 아직 안 했는데 1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쪽. 잠깐 순서를 바꿀게요. 11쪽, 12쪽에 발산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 그래프 좀 바꿔볼게. 이렇게 하시면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래프 따라서 왼쪽으로 가야 돼. x가 더 작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 y좌표가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시면 돼요. 이것도 발산.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의 형태가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랑 반대로 이렇게 극한값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 있죠. 이거는 한 점으로 모인다,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수렴하는 형태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수렴하는 형태라고 해요. 그 앞쪽 페이지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함수의 수렴이라고. 내가 처음에 배웠을 때, 처음에 리미트 설명할 때 수렴 단어를 설명 안 해서 괜찮나요? 수렴은 저런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건 수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게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여기 미적분 원 파트는 좀 직관적으로 그래프 많이 그려서 판단하면은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나랑 많이 그려볼 겁니다. 11쪽 좀 볼게요. 11쪽 밑에 얘들아 그래프 요거 나와 있어요. y는 x 제곱분의 1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우리가 배운 적은 없는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 좀 표시 좀 해주시고 x 제곱분의 1 그래프에 표시해 주시고 유리함수 그래프 기억나세요? 유리함수 y는 이건 안 그리셔도 됩니다.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xy축 점근선이 되면서 생겼던 게 x 유리함수 그래프였거든요. 공수 2에 있던 거. 근데 이제 x제곱이 되면 x가 음수더라도 y좌표가 양수가 되겠지.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솟는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점근선은 여전히 xy축입니다. 이거는 쉬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것도 fx라고 하면 fx 어디로 가니? 네, 0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 0으로 가죠. 자, 근데 이건 어때요?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0으로 가까이 가. 왼쪽에서 가까이 가 또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 또 위로 올라가고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왼쪽 오른쪽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12쪽은 아까 설명드려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 발산하는 거 아까 설명드린 거. 자, 이제 14쪽에서 본격적으로 그래프 그려가면서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판단하시는 거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 배울 겁니다. 14쪽에 1번 볼게요. 14쪽에 1번 보시면 이 리미트 안에 있는 저 함수식을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까 x분의 1 그래프랑 똑같이 생긴 건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자, 점근선이 x, y 쭉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거 노트 펴서 하나씩 다 같이 그리면 좋습니다. 없으신 분은 뒤에 종이 있어요. 이거 x축 점근선은 그대로 x는 0. 그리고 여기 y축 점근선이 마이너스 3만큼 선행해서 요거 두 개가 점근선이에요. 요거 y축 하나 이렇게 점근선 되고 이 위에 있는 분자가 양수니까 1, 4분면 방향, 3, 4분면 방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기억나시나요? 극한값 한번 구해보자. 이게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분 요 그래프 함수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면 되는 건데 x가 2가 되면 2,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2거든요. x가
그러면 요 점에 보이지 않겠어요? 그쵸? 요 점에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점의 y좌표가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그말 그래서 그냥 대입하시면 된다.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데 이제 함수 그래프로 보니까 그냥 이 점에 가까이 가고 있네. 연속인 점이라서 함수 값으로 말해주시면 된다. 연속인 점이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정의역에서 마이너스 3 제외해 주시고 약분해서 1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셨어요? 예, 분모가 0이 된 마이너스 3은 제외하시고 약분해서 y는 x 마이너스 2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y절편이 마이너스 2면서 기울기 1인 직선 그려주시고요. 여기서 일단 구멍을 뽕 뚫어야 돼. 마이너스 3, 몇에서 뚫리는지 먼저 찾아주세요. 그리고 뽕 뚫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에서 뚫리는 거고, 그럼 이제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간다. 왼쪽에서 가까이 가도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도 요 점으로 보이게 되는 거니까 이 점의 y좌표가 극한값이 됩니다. 괜찮죠? 그래프. 요거 이제 계산법은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요것도 대입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거 약분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이 식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극한값 나오는 거야. 그치? 결국에는 대입으로 푸시는 거다. 그리고 3번 무리함수 그래프 기억나십니까? 괜찮나요? 이게 지금 이로 묶어주시면 원래 루트 2x 그래프였던 게 2분의 1만큼 평행이 도는 거죠. x축 방향으로. 그래서 0,0이 아니라 2분의 1,0에서 출발해서 양수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그래프가 무리함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가 1일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로 가까이 갈 때 이번에도 함수값입니다. 요 점에서 함수값 찾아주시면 돼서 그냥 대입해서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프 그려가는 거. 자, 그리고 이제 15쪽으로 가서도 그래프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값 함수 그리는 거 배우셨어요? 절대값 함수. x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x가 0보다 큰 걸 y축 때 치는다. 이거 나오면 다시 할게. 자, 첫 번째 필수 2번에 1번. 요것도 이제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y는 x 더하기 5분의 1 유리함수.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그쵸?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5 x는 마이너스 5하고 y축 정근선은 그대로네요. x축 자체.
그래서 역시 분자가 양수니까 이거 기준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한대분면 어디로 가나요? 0으로 가죠. 아까 극한값은 일단 대입하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 잠깐 보시면 내가 이거 무한대를 한번 여기다 대입해 볼게. 그러면 이제 얘들아 무한대는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 5 정도는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5 더해져 봤자 여전히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주에 티끌만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무시해. 그러면 이제 무한대분의 1만 남았는데 분모가 엄청 커요. 그럼 분수 자체가 작아지면서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한대분면을 그래프로 보고 그래프 없이 보는 방법은 이제 대입해서 저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이제 이 그래프가 얘들아 이거 그냥 절대값 전체에 씌워버려도 되겠지? 요 1 양수니까. 그러면 일단 x 빼기 1분의 1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x축 밑에 있는 걸 위로 접어 올리시면 되겠죠. 절대값 함수를. 배웠나요? 정리할까요? 절대값 함수를 한번 정리할까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요 문제만 풀고 정리할게요. 2번 4개만 더 풀고. 요거 x는 1이 정근선, x는 1이 정근선, 그리고 y x축 자체가 정근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 양수니까 이렇게 그리고 밑에 사실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건데 전체 절대값이 씌워지면 x축 밑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돼요. 원래 있던 건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절대값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다 하고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이번에 어디로 가죠?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것도 0이 가요. 이것도 대입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무한대 분의 1이니까 0. 그 다음에 3번. 3번은 유리함수죠. 요거 잘 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예.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정근선. x축 평행 이동은 없어서 여기 세로 정근선은 그대로고요. 여기가 양수라서 이렇게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죠? 예, 마이너스 1이라는 y값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내가 대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부호 상관없이 이게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보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답이니까. 그래서 0 무시하시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푸실 거예요. 그리고 3번 그래프. 4번 그래프.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아까 x제곱분의 1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파단처럼 생긴 거.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시면 저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꿔서 x축 대칭을 시킨 거죠. 그치? 요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요만큼이 x축이 정근선이에요. 근데 이거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위로 끌어올린 거니까 정근선 먼저 표시해야 돼요. x축이었던 정근선이 y는 3으로 바뀌게 될 거고 이게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다음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디 가까워지죠? 이번에도 정근선인 3에 가까워지죠. 네,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맞나요? 필수 3번하고 4번도 다 똑같은 거거든요.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프를 해서 3번, 4번 해서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 하시면 되는 거. 같이 볼까요? 볼까? 보자. 3번. 예준이 오면 절대값을 할게요. 필수 3번에 1번. 이것도 이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야. 얘를 그려라. 자, 요거 기본 형태가 이겁니다. y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그래프에서 x 대신에 x 더하기 1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에요. 그치? x 대 평행 대칭이 너무 배웠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가 이거예요. 아까 저기서 그렸던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여전히 x는 0이 점근선인데 이거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근선 먼저 표시. x는 마이너스 1로 점근선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괜찮아요? 올라가요.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평행 이동이 좀 어렵나요?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그래프 타고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쵸?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이쪽에서 그래프 타고 쭉 내려가게 돼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요것도 한번 대입 좀 해볼게요. 제가 일단 대입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치? 그래프 말고 대입하는 거. 그러면 요 밑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의 0의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되겠네. 무한대랑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부를 때 무한소라고 부를 때도 있거든요. 0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지는 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자체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극한값이었으니까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이랑 가까운 애 1을 더했으니까 0의 근접값이 되겠지. 0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무한대랑 반대로 계속해서 작아지는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엄청 작은 부분의 상수라고 하면 이 분수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역수취에서 무한대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조금 직관적인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예, 오셨으니까 이제 절대값 그래프 좀 정리합시다. 예, 공식으로 외워야 될 것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노트 한쪽에다가 공간 잡아놓고 혹시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부터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부터 할게요. 함수를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생긴 걸로 좀 가정을 해볼게요.
애가 0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로 나눠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리고 fx가 0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데, 얘들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크니까 그대로 풀리겠지. 그치? 여기는 그대로 풀리겠지. 여기 그대로 풀릴 거고, fx가 0보다 작으면 요거 부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풀리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자. 내가 요 위에다가 절대값 함수 그릴 건데, fx가 0보다 이미 큰 이쪽 부분 있죠? 함수값 y값이 0보다 큰 이 위쪽 부분,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건 원래 함수 그대로 그리시라는 거예요. 원래 함수 그대로. 이렇게. 근데 x축보다 밑에 있는 원래 함수 값이 0보다 작은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은 요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리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y 대신에 마이너스 y 붙였다.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그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x축. 원리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하도 많이 나와서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x축 윗부분을 적어 올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그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제 절대값 fx는 윗부분 접어올려. 이건 그대로. 윗부분 접어올려. 이게 그대로. 이게 절대값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첫 번째 전체 절대값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절대값 그릴 때 저 양수인 부분도 포함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파란 선하고 초록색 선이 전부 다 절대값 그릴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절대값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 더 있어요. 세 개 더 있는데 이번에는 x에만 절대값 있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x에만. 자, 여러분 절대값 함수는 항상 어떻게 하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불리겠다. 양수니까. 그냥 fx도 대신하면 돼요.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어서 풀어야겠다. 마이너스가 바로 안에 붙어서 마이너스 x 이렇게 풀리겠다. 그치?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생긴 fx 2차 함수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함수 똑같은 걸로 시작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대로 남기라는 거잖아요. x좌표가 0보다 큰 거,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x좌표가 0보다 큰 애들이죠. 여기 그대로 남기라는 거예요. 여기 x좌표가 전부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남겨. 이렇게 그대로 남기시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다가는 뭘 그리냐면, 이거 무슨 축 대칭이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면 y축 대칭이죠. 그렇죠? 그리고 y축 대칭. 원래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이렇게 그리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떠올렸잖아요, 여기 그리시면 여기 똑같고요. 이렇게 이거 전체적으로 절대값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지워집니다. 여기는 지워지고 이렇게 W 이런 거예요. 상이 괜찮니? 이거 정리 안 했구나. 그래서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아직 여기 2번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x에만 절대값이 있잖아.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x랑 반대인 y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방금 배운 것처럼 하시면 이번에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x축 대칭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패턴 y. 네, 이것도 증명하겠습니다. 자, y가 절대값 안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고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주시고 이거 그대로 풀리지. y는 그대로 풀리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에 마이너스로 풀리지. 마이너스 y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려요. 맞아요. 그렇죠. x축 대칭이 이거죠. 얘도 그래프 한번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y가 0보다 커. y 좌표가 0보다 큰 애들이니까 x축 위쪽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y 좌표 0보다 크면 그때는 그대로 그리라는 거야. x축 위쪽 그래프는 그대로 그려. 그대로 그려. 그리고 x축 밑에 있는 부분,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뭘 그리시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간 거. x축 대칭된 그래프.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해서 그리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 이거 정리하면 이번에 y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이거랑 반대인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요거는 나눠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절대값이 두 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 x만 양수일 때, y만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이렇게 네 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해보세요. 하나는 x, y 둘 다 0보다 클 때, 그리고 2, 4분면은 이렇게, 그리고 3, 4분면은 둘 다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4, 4분면은 x만 크고 y가 작을 때, 이때 절대값이 풀리는 거에 따라서 식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만 기억을 할게요. 이거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x, y가 0보다 큰 1, 4분면만 남겨. 1, 4분면만 남겨. 여기 얘만 남기는 거야. 얘만 남겨서 이거를 x, y 축에 대해서 다 대칭하시면 됩니다. 지금 둘 다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1, 4분면, 둘 다 양수가 된 1, 4분면만 남겨서 한번 x축 대칭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x축 대칭 하시고 이렇게 대칭한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이렇게 하시고 한 번이랑 달라요. 폭이 비교해 보시면 괜찮나요? 이건 한번 직접 증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됐나요? 공정수학 2 파트에서도 잘 나오는 겁니다. 네, 됐다. 우리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필기할 시간 더 드릴까요? 다른 분들 필기 다 하신 분들은 필수 3, 4번 마저 푸시면 됩니다. 3번에 2번하고 4번에 1, 2번. 그래프
그리셔서 필수 3, 4번 16쪽 그래프 그려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거 마이너스가 헷갈렸네. 이거는 그냥 이게 이제 항이 두 개가 여기랑 이거랑 다르거든요. 이거 자체극한 값을 봐야 돼요. 이건 잘 돼서. 우리 3번, 1번은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유리무리 함수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다행인 건 여기만 나옵니다. 뒤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3, 4차 함수 나와요. 유리 함수 뒤에서는. 나 4차 함수까지 그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 자, 저그래프. 요거 아까 한 거 중에서 x에만 절대값 있는 걸로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함수를 그리셔야 돼요. x분의 1. 요 기본형. xy축이 정근선이면서 1, 4분면, 3, 4분면 1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만 남기시고 이거를 y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x0으로 가까이 가면 왼쪽에서 파도, 오른쪽에서 파도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이거 무한대라고 쓰시면 됩니다. 발산. 자, 그리고 요거는 이 그래프 그리면 되죠. 2차 함수. 우리 잘 그리는 거. y는 x제곱 플러스 y절편 2면서 아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x 그래프 따라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계속해서 퍼지지. 이것도 무한대. 자, 이제 마지막이죠. 요거는 이제 원래 마이너스 루트 x 그래프 대신에 x 플러스 5를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애라서 원래 원점에서 y가 감소하는 요런 방향으로 그려줘야 되거든요. y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라서. 근데 x축 방향으로 5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5에서 방향에서 출발해서. 그럼 이거 무한대로 할 때 어디로 가니? 얘들아 이거 정근선 없는 거지. 무리함수 정근선 없이 계속 내려가.
쭉 내려가서 좀 천천히 내려가긴 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있는 것처럼 보이면 계속 내려가는데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프 그리는 거 이제 넘어가고요. 어렵나요? 괜찮아요. 자, 이제 17쪽에 가서 미국한과 자극한이라는 걸 볼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볼게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옮긴 건데 우극한하고 좌극한이라고 했으니까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걸 우극한, 좌극한은 왼쪽에서 접근하는 걸 좌극한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아까 극한값 설명할 때 계속 왼쪽에서 접근해도 오른쪽에서 접근해도 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얘는 왼쪽에서 접근해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면 왼쪽에서 가도 이 점에 가까워지고 오른쪽에서 가도 똑같은 점에 가까워지니까 요거의 y좌표 fa 이게 극한값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야. 왼쪽 오른쪽이 같아니까. 근데 이 그래프 한번 볼게요. 요거 g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끊어줄지 그치? 끊어줄지 그러면 x가 1로 갈 때 gx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1보다 작은 왼쪽에서 접근하시면 그래프 타고 1보다 작은 왼쪽에서 이렇게 오면 요 점에 도착하죠. 그치? 이 점의 y좌표가 극한값이 되는 건데 이건 왼쪽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보다 조금 작은 값에서 접근하는 거라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1 마이너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x좌표가 1보다 조금 작은 값에서 가까이 보이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게 좌극한. 자, 그럼 이번에는 1보다 큰 쪽에서 한번 나와볼게. 1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 타고 1보다 큰 쪽에서 x는 1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 다른 점, 요 점에 도착합니다. 요 점의 함수값 2죠. 자, 이거는 1보다 조금 큰 데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1의 플러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gx의 1에서의 극한값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왼쪽에서 간 거랑 오른쪽에서 간 거랑 다르죠. 이럴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 어디 써 있냐면 그 설명문에 써 있는 17조 고추항스 그 위쪽에 있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어디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냐면요. 양가로 3번 있죠. 양가로 3번에 그 식에다가 좀 표시를 하시면 돼요. 양가로 3번에 그 두껍게 표시된 식 있지. 리미트 x는 a가 l로 갈 때 우극한도 좌극한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 이거를 다시 말을 해주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극한이 같아야 된다. 거기 써있는 거 그냥 한글로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같은 혈을 함수가 연속적이어야 맞아요. 이쁘게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세 가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연속해서 다시 확인할게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볼 건데 이거 극한값 존재하니? 어긋나 있지. 그러니까 이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치? 좌극한 값하고 요 y좌표하고 우극한 y좌표가 달라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요것도 우리 나중에 연속에서 배우겠지만 구멍이 뚫려 있어서 불연속이라고 해요. 이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쁘게 이어져 있지 않고 구멍이 뚫려 있어. 근데 극한값 존재하나요? x가 a로 갈 때 좌극한하고 우극한 값이 같은 한 점으로 모이나요? 모이죠. 그래서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가 퀀텀 점프만 안 하면 돼요. 이어져 있으면 구멍 뚫려 있어도 괜찮아요. 요거도 연속이니까 당연히 극한값 존재한다. 이렇게 두 개가 극한값 존재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좌우극한이 같은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분 쪽에 필수 5번을 좀 같이 볼게요. 지금 색칠되어 있는 점들은 함수값을 의미합니다. 함수값.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 원점에서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여기 원점에 색칠돼 있지.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인 F0은 요 점의 y좌표 0이라고 읽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7, 8쪽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거 1이니 2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여러분 책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하나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 요 라인에서 색칠된 점의 y좌표 읽어주시면 돼요. 색칠된 점 3. 요렇게 괜찮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극한값을 앞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데 대입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2의 우극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보다 조금 클 때 가까워지는 거. x좌표가 2보다 조금 클 때, 2보다 조금 클 때 가까워지는 요점. 그 다음에 y좌표 3. 오케이. 두 번째, 요거 하나씩 다 같이 찾을게요. 이거는 이거지? 2의 좌극한. 2보다 조금 작은. 2의 좌극한. 2보다 작을 때, 여기가 2입니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다가왔어야 돼요. 이제 그래프 타고 요렇게 내려오면 이 점에 오네. 요거의 y좌표 0. 2에서 극한값 존재해? 맞네. 존재 안 하지. 여기 끊어져 있잖아. 그치? 끊어져 있고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3번. 여러분 책에 3번 보세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요거는 답을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답 써주시는 거예요. 항상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0에서도 한번 봅시다. 4번. 4번은 이제 0의 우극한 보시는 거죠. 0의 우극한. 0보다 클 때 그래프에서 0 쪽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그럼 요 점에 오네. 요거의 y좌표 3.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5번도 0의 좌극한. 0의 좌극한. 0보다 작은 쪽에서 0 쪽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요 점에 보이죠. 요 점에 y좌표 3. 이거 극한값 존재합니까? 네. x가 0으로 갈 때 fx는 3이다 라고 써주시면 좌극한도 우극한도 똑같이 한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8번 빠르게 다 찾아보실까요? 8번? 네, 8번.
3의 우극한 0. 그쵸? 2번 4의 좌극한 3. 그리고 3번 1의 극한값 1. 1로 모이고 있고요. 4번 2의 극한값 2로 모이고 있고 마이너스 1의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끊어져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해주세요. F 마이너스 1, F2, 요거 두 개 찾아주세요. 함수값입니다. 마이너스 1하고 F2. 색칠된 점의 마이너스를 그리면 되죠. 마이너스 1, 2 그리고 2, 3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 점만 하고 끝내죠. 10번. 이것도 이제 그래프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프 그려서 할 건데 여러분은 하나만 해봅시다. 3번 그래프 좀 그려볼게요. 3번.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2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나눠야 되는데 등호는 없어야 돼요. 그렇죠? 분모가 2가 되면 안 되니까 분모 때문에 얘가 0이 된 2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풀리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약분 하시면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x가 2보다 클 때는 이거 그대로 풀릴 거니까 그대로 약분하셔서 x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y는 x, y는 마이너스 x. 자, y는 마이너스 x는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사시고 되는 건데 x가 2보다 작을 때까지만 이렇게 다 그리시는 게 아니라 x좌표가 2보다 작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기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꼭 뚫어주세요.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이었겠죠. 그리고 x가 2보다 큰 부분은 그럼 y는 x를 그려야 돼. 원점 지나면서 45도. 근데 여기는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지나게 x가 2보다 큰 부분 여기는 그리면 그래서 여기가 됐나요? 그럼 여기서 그래프로 한번 파악해 볼까요? 2의 좌극한값 2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도착하는 요 점의 y좌표입니다.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죠.
극한값 존재하지 않죠. 2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고. 근데 이거 그리는 게 조금 귀찮지 얘들아. 그래서 해설풀이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그래프 없이 푸는 방법. 극한값의 기본은 대입이라고 했었습니다. 대입하면 극한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보다 조금 작은 거를 여기에다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보다 작은 거에서 2를 뺐으니까 이거 자체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러면 이 극한의 한점에서는 얘가 마이너스로 풀리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요 극한값의 한점에서는 그래서 통용 약분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x 되는 부분에다가 이제 얘를 대입을 하시면 답이 나와요. 여기 이제 대입하면 마이너스 똑같이 나오는 거. 네, 풀이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이해될까요? 여기에 한정입니다. 2의 우극한이면 그대로 풀리게 될 거예요. 2의 우극한이라면. 정말. 자, 마지막으로 가우스 함수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가우스 함수 보고 4번 여러분 보세요. 가우스 기호는 이제 이거죠. 그렇죠? x보다 작거나 같은 크지 않은 최대정수라고 거기 나와 있을 건데 그게 작거나 같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 배웠을 거니까 가우스 1.3이다. 가우스 1.3이다 라고 하면 요 1.3보다 작거나 같은 왼쪽에 있는 애들 중에 제일 큰 요 정수를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요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가우스 1.3은 1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음수 같은 경우에 가우스 마이너스 1.7이다 라고 하면 1.7보다 작거나 같은 왼쪽에 있는 애들 중에 제일 큰 가장 가까운 정수 마이너스 2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선을 머릿속에서 좀 떠올리시면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양수 같은 경우는 소수가 날아가고 음수 같은 경우는 절대가 하나 더 커진다. 뭐 기억을 하셨을 거고 그럼 이제 얘 한번 봅시다. 리미트 3번. 얘는 우극한 좌극한을 내가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우극한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0보다 조금 큰 거야. 그치? 0보다 조금 큰 걸 대입한다고 생각해봐봐. 0보다 조금 큰 거에 1을 더한 거거든요. 대입을 하시면. 그러면 1보다 조금 커지지 않겠어요? 그쵸? 0보다 조금 큰 거 1을 더했어요. 1보다 조금 큰 요 정도. 요 정도의 왼쪽에 있는 애들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죠. 가장 큰 정수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좌극한 한번 볼까? 좌극한. 이제 요거 대입을 하시면 0보다 조금 작은 거에다가 1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보다 조금 작아지겠죠. 그치? 1보다 조금 작아. 여기야. 그럼 이거의 왼쪽에 있는 거 중에 가장 큰 정수는 0으로 바뀌죠. 0으로 바뀌어서 좌우 극한이 다릅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수익성 활용하시면 쉽게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좌우 극한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 함수가 뭐냐면 거기 밑에 나와 있다. 유리함수, 걔는 표시 안 해도 되고요. 절대값에다 표시해 주세요. 절대값 함수. 그리고 가우스 함수, 가우스에 표시해 주시고 하나만 더 쓰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이 밑에 거 쓰지 마세요. 이것만 쓰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함수식 봤을 때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되는 함수를 구간별로 정의되는 함수라고 합니다.
써도 돼요. 어쨌든 요렇게는 있거나 가우스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으면 좌우도